됐다. 안녕하세요. 한국은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근데 지금 자카르타 공연 끝나고 바로 와서 킨 거라서 늦은 시간이지만 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27 드림 계정 둘 다 켰는데 오늘은 좀 솔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둘 다 켰습니다. 여러분 밥은 먹었어요? 전 아직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여기가 갤럭시고 여기가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땐 이쪽이 더 예쁘게 나오긴 하네요. 네. 피곤하죠. 왜 안 피곤하겠어요. 오늘 더 드림쇼 4 자카르타에서 공연을 했고요. 스타디움에서 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진이 빠져 있긴 한데 어차피 편하게 하려고 킨 거라서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앨범에 대해서 좀 그래도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키게 되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저도 얘기하면서 여러분 질문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일단 목 상태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목이 사실 작년 11월 달쯤부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성대 폴립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 성대가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성대가 이렇게 이 작은 데 안에 정말 조그맣게 이렇게 생긴 성대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떨리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래를 할 때. 근데 이제 거기에 요렇게 물집같이 이렇게 하나가 나가지고 11월부터 좀 상태가 안 좋았다가 이제 주사, 왜 제가 컨텐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안 한 적이 있잖아요, 컨텐츠 동안. 주사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내시경을 입에 넣어요. 해서 성대를 보면 이렇게 주사를 맞는데, 그거 맞으면 이제 이틀 동안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말을 못했던 건데, 원래 주사를 맞으면 나아야 되는데 좀 괜찮아지다가 또 쓰니까 또 나고, 또 쓰니까 또 나고, 또 쓰니까 또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낭종 진단을 받아가지고, 성대 낭종 진단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진짜 공연 그리고 꼭 필요한 녹음 아니면 아예 노래를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랑 얘기를 해서 아예 노래를 좀 쉬는 날을 아예 좀 크게 잡아서 아예 말도 쉴 수 있게, 활동도 좀 쉬고, 그래서 그때 주사를 다시 맞고 아예 푹 쉬려고 지금 회사랑 얘기 중이고, 근데 투어는 제가 꼭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할 거고, 근데 이게 확실히 솔로 녹음을 하니까 아예 확 가버리긴 하더라고요. 영광의 상처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후회 없이 녹음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아요. 맞아요, 몸이 우선이에요, 진짜로.
저 그래서 진짜 이거 어떻게든 관리해서 원상복구 시킬 거고, 제가 뭐 어떤 팬분들께 얘기했지만 무조건 빨라도 2년 될 것 같다 앨범이 라고 했던 얘기도 앨범 내는 것만큼 목부터 원상복구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볼이 아니에요. 갖고 올 수 없었기에 삼다수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은 물이죠. 그래서 디지 형이 사준 건데 프로폴리스 녹음할 때도 많이 뿌렸어요. 뭐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앨범을 녹음을 했고 이제 회사와 정말 오랜 기간 갈등을 가진 후에 앨범 곡 작업이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해서든 디지형 곡으로 좀 앨범을 채우고 싶었어서 회사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저의 고집이 뭐였냐면 되게 다양한 색깔의 곡들이 들어가 있는 앨범을 저는 늘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좋으면서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색깔이 뭐지? 내가 하는 음악이 뭔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R&B, 당연히 R&B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떤 R&B를 할 건데 R&B도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누구랑 할 거야? 근데 사실 누구랑 할 거야라는 말 자체는 사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으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든 색깔 있는 앨범을 내고 싶었고 제가 여러분께 뭔가 얘기했었잖아요. 뭔가 히트한 대중성 있는 그런 앨범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아닌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게 사실은 세상에 처음 나오는 해찬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앨범인 만큼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해찬이는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 얘는 이런 가수구나를 먼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앨범은 더 대중적인 앨범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좀 더 욕심을 부려보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번 앨범도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앨범 낸 것 자체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나온 앨범인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행복이었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행복한 앨범이었는데 또 1위를 받게 돼가지고 또 너무 더 행복한 앨범이 된 것 같고 다음 앨범은 더 좋아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진짜 앨범 나오기 하루 전날까지 아니죠 1초 전까지도 좋아해 주실까 왜냐면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앨범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야 되잖아요. 말했듯이 대중적인 앨범이 아니라 시즈니를 위한 앨범이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의 반응이 제일 중요했어요. 성적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앨범인가. 근데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만족한 앨범입니다. 네. 진짜 어느 정도 고집을 부렸냐면 이제 회사는 아무래도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컨펌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내가 부를 노래를 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정해진 것만 나에게 오는가가 일단 첫 번째 싫었어서 그냥 후보곡 그냥 받는 곡들 다 들려줘라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다 들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 들려줘라 해가지고 몰래 이제 윗분들 몰래 A&R 형과 만나서 진짜 다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카메라 라이츠라는 곡이었고, 카메라 라이츠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받아와 준 곡이다 보니까 디즈형 곡인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듣자마자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나 이거 꼭 해야겠는데요 했는데, 이제 디즈 형이랑 영챈스 형이 쓴 곡이고 재현이 형 앨범에 넣으려고 했던 곡이었다 라고 들으면서, 아니 이걸 안 했다고? 와 저 근데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첫 번째 곡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앨범의 첫 번째 곡이어야 돼요 하면서 갖고 온 곡이죠. 너무 잘했죠. 카메라 라이츠 반응이 생각보다 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고, 앨범 곡들을 다 들어보면 되게 클래식하고 좀 어렵잖아요. 뭔가 따라 부르기 쉬운 것도 아니고 귀에 캐치하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지한 앨범인가, 너무 어려운 앨범인가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좋은 노래가 좋은 게 아닌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내가 좋으면은, 아니 내가 좋아야 남들도 좋아해주고 내가 자신 있어야 남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좀 쉬운데 내가 자신 없는 곡 할 바에는 그럼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어렵게 된 앨범이긴 해요. 그건 저도 좀 회사에 좀 말리는 거를 좀 많이 내려놓고 뒤로 밀어놓고 만든 앨범이고, 그래서 디전 곡이 9곡이 된 거죠. 예. 이제 크레이지를 원래는 선공개로 할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걱정이었던 게, 제가 사실 솔로로 활동을 했던 곡들이 OST 2곡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OST 2곡도 뭔가 솔로곡이라고 하기에는 저의 색깔을 담은 곡들은 아니다 보니까, 한국은 심지어 리메이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짠하고 나타난다고 좋은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성공개를 해야 될까? 해야 되나? 근데 시간이 없는데, 진짜 시간이 없는데, 성공개를 준비할 시간. 근데 일단 그럼에도 성공개 곡으로 후보로 저는 크레이지를 처음 밀었어요.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곡으로 성공개를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더 좋은 곡으로 타이틀로 하고 싶으니까. 모두가 말렸어요. 진짜 모두가 근데 크레이지 아닌 것 같다, 크레이지 좀 아쉬운 것 같다. 아무래도 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색깔이 좀 강하게 묻어있는 곡이다 보니까, 또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장르가 너의 첫 시작으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회사 측에서 있었던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도 맞고 장르도 비슷한 거 맞는데, 내가 한다고 난 절대 저스틴 팀버레이크만큼처럼 할 수 없어요. 대신 팀버레이크랑은 다르게 해야겠죠. 일단 너무 제가 존경하는, 제가 너무 팬인 분이니까 그분처럼 할 생각을 애초부터 당연히 없었고, 근데 그 곡의 색깔 자체가 그게 너무 좀 느껴지는 곡이라서 반대하는 거 알겠는데, 저는 근데 좋은 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크레이지 곡 자체가 아쉽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심지어. 근데 저는 제 감을 너무 믿는 사람이라서 제 감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성공개로 이제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하고 대신 타이틀 회의 때 더 좋은 타이틀곡 꼭 갖고 와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 회사한테 진짜 많이 얘기했던 게,
당연히 더 좋은 곡이 있으면 제 앨범인데 전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전 진짜 열고 들을 거예요. 진짜 다 열고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들을 테니까 많이 갖고 와주시고 크레이지보다 좋은 곡 갖고 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크레이지 있었고 WIN 있었고 다른 몇 곡 있었는데 WIN 노래 너무 좋다. 나 진짜 마음에 든다. 근데 근데 저한테는 수록곡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크레이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해서 미뤄서 또 다시 회의했는데 또 아쉽고 그게 반복이어서 결국에는 이제 말했죠. 저 크레이지로 하고 싶습니다. 크레이지로 갑시다. 그 회의 장면 나오는데 크레이지로 갑시다 하는 뭐 회의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에, 레코딩 그 영상에. 근데 뭐 제 감이 맞았죠. 네, 저의 시작을 알리는 그것도 타이틀곡으로서 좋은 선택이었다. 참고로 태용이 형도 아쉽다 했어요. 뭐 물론 그때 데모긴 했는데 그래서 태용이 형이 저한테 해찬아 진짜 기대된다 빨리 나와라 했는데 형이 아쉽다며요. 형이 아쉽다 그랬잖아요. 지성이는 아드레날린이 제일 좋대요. 아드레날린 타이틀로 하지.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뭐 여튼 크레이지는 기억나요. 삐그덕 뮤비 촬영 현장에서 디지형한테 받았고, 아니 삐그덕 뮤비 첫날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디지형이 보내줬고, 그날 진짜 미친듯이 새벽까지 듣고, 뮤비인데도 너무 좋아서 미친듯이 듣고 다음날 뮤비 촬영 내내 듣고 그냥 한 몇 달 그 노래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았고 그렇게 해서 타이틀이 됐죠. 타이틀이 됐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주변에서 아쉽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쉽나, 이게 진짜 내 선택이, 내 고집이 맞았었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에 마음을 잡았냐면, 이제 저를 담당해주는 이제 개인 매니저 형이 계세요. 근데 그 형이 해찬씨 전 타이틀로 크레이지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좀 확신이 크게 들었어요. 와, 맞네, 맞았다, 내가 맞아, 다 틀렸어, 내가 맞아, 응? 내가 맞고 다 틀렸어. 그래서 맞았던 것 같아요. 전 결국에 그 반대하셨던 매니저 형도 괜찮았던 것 같다. 너가 녹음하면서 또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이제 아드레날린은 회사에서 크레이지를 하도 반대하니까 디지 형이 늦게 이제 보내준 곡이에요. 근데 형도 보내주면서 형은 아드레날린보다는 크레이지가 맞는 것 같다. 근데 일단 한번 들어봐 라고 하고 보내줬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데모에 is adrenaline, I need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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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이제 한국어 가사지만 그땐 영어 데모였으니까 하는데 그거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와 미쳤다, 와 이것도 와 했는데 결국에는 끝나고 든 생각이 머리 왜 이래, 끝나고 든 생각이 이거 크레이지 다음이다. 크레이지 다음으로 딱 나오면은 미쳤다 라고 생각했죠. 약간 그 아드레날린의 빗바랜도, 약간 원래는 보통은 빗바랜도 시는 블랙 내겐 익숙하지 이렇게 노래하는데 빗바랜도 시는 블랙 약간 이렇게 빗바랜도 시는 블랙 내겐 익숙하지, 약간 그 발성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도 근데 저는 디지 형을 신뢰하니까, 너무 형의 판단을 너무 존중하고 믿고 존경하니까, 근데 하면서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 이게 맞나? 근데 노래하는 파트는 뭐 lose control 이런 건
원래 하던 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부분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모니터가 오고 믹스 되고 마스터링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와우 마이 갓 yes I like it 이거 너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했던 곡이죠. 근데 노래가 다 약간 든 생각이 몇 곡 빼고는 거의 다 팀에 맞춰진 곡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숨 어떻게 이제 라이브를 해야지 정리해야 되지라는 그거를 할 때도 좀 되게 어려웠고 랩 있는 것만 해도 중간에 그랬는데 뭐 그래도 크레이지 좋죠 여러분. 크레이지를 아쉬워하는 그런 글도 전 봤어요. 아쉬워하는 글도 봤는데 딱 든 생각이 괜찮아 난 우리 팬분들 들으라고 만든 곡이라서 다른 분들 그거 안 좋아해줘도 상관없어 라는 마인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 의견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여러모로 만족하는 곡이었고, 뭐 아드레날린도 좋았고 러브 비욘드도 좋았고, 로린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로린미가 이제 타이틀 후보를 듣는 자리에서 수록곡도 몇 개 들으면서 이제 듣게 된 곡이었는데, 괜스레 기분이 좋은 날 거기 딱 데모 듣자마자 좋다, 이 어려운 곡들 사이에서 빛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했는데, 생각보다 로린미 반응이 상상 이상으로 좋아서 좀 당황은 했어요. 왜냐면 좀 쉬어가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거의 진짜 쏟아지듯 나오니까 크레이지 아드레날린 러비언드 따다다다다다다 나오다가, 근데 로린미가 그런 배치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들렸나 싶기도 한데, 네, 로린미 좋죠. 그리고 그 다음이 로린미 다음이 탤런티드였나? 그 인터미션 하고 탤런티드죠. 탤런티드는 첫 임팩트가 너무나 좋은 곡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첫 임팩트가. 와, 그래서 진짜 그 127 투어 중에 이제 받았어요. 3월인가 4월 초인가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듣는데 진짜 하루 종일 들었어요. 탤런티드만. 와, 진짜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어떻게 내가 퍼포를 해야 될 것 같은지도 벌써 생각이 정리가 됐었고, 그냥 상상이 되는 곡이니까 너무 좋아서 뭐 당연히 지금도 좋아하는 곡이고, 그 다음이 슛비죠. 슛비는 일단 디저 형이 작업 중간에, 그러니까 기존에 형이 작업했었던 곡들도 보내줬는데 새로 작업한 곡도 보내줬잖아요. 작업하는 중간에 한번 들려줬었어요. 형이 너 안 하면 형 솔로 앨범에 넣으려고 라고 했었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요, 제가 할 건데요 형, 이거 제 거예요, 이거 벌써 제 거예요 형, 예, 그랬죠. 뭔가 그런 정통 R&B를 하는 가수가 모르겠어요. 제가 듣는 가수분 중에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처럼 아이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없었으니까 저한테 자부심 같은 곡이에요 진짜로. 이런 곡도 있어? 와, 얘 이런 것도 안 해? 네, 저 이런 곡도 해요. 슈피 그런 노래예요. 약간 그런 자부심 같은 곡이라서. 그때 녹음하는데 와, 처음부터 디정이 마지막에 하자, 슈피 마지막에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슈피 마지막에 하자, 너가 제일 보컬에, 이 앨범을 하면서 보컬에 웜업이 제일 잘 돼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래가지고, 드림쇼4 서울에서 저희가 목금토 공연했었죠, 드림쇼를.
목금토 공연하고 토요일날 회식 가서도 술 한잔 안 먹고 밥만 먹고 다음날 12시에 출근해서 12시부터 10시 반까지 녹음을 하고 그 다음날도 한 4시간 더 하고 그 다음날도 한 4시간 더 하고 3시간 더 하고 뭐 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슈비에만 거의 4, 5일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슈비 녹음이 끝나고 다음날 이제 마지막 다른 곡들에 대한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 수정 녹음 마지막 수정 녹음 하는 날이 있었는데 거짓말 슈비 녹음이 끝났는데 마지막 날 진짜 거짓말처럼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디지 형이 딱 첫 소리를 듣자마자 그분이 가셨다. 그래 그분이 가실만해. 너 정말 너무 열심히 했고 수고했고 너는 너가 원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했기 때문에 좋은 앨범이다. 근데 그분이 가셨다 라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좀 되게 반성을 많이 하는 앨범이었어요. 거의 기본적으로 일단 8시간 이상씩은 다 했으니까 녹음을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녹음을 하고 있었나? 아닌데 나는 내가 진짜 좋아서 오케이를 했고 끝낸 건데 왜냐면 전 테이크 자체가 되게 빠른 사람인데 그 테이크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았나? 이렇게 원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통을 느끼면서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서 오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중간에 그런 약간 자괴감도 좀 많이 왔어요. 난 솔로 깜냥이 아닌가 보다. 진짜 내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었나 보다. 내가 너무 팀에 안주해서 나 자신의 발전을 좀 멈춰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처음으로 녹음실이 가기 싫었던 적도 있었어요. 원래 녹음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특히 디정이랑 녹음하는 거는 저한테 배움의 장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녹음실이 진짜 오늘 진짜 너무 가기 싫다.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녹음을 하다가 한 번 진짜 몸살이 크게 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형 저 오늘 녹음 못할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좀 푹 쉬고 다음 녹음 때 잘 준비해서 갈게요 해서 한번 쉰 적이 있는데 또 하라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 정도로 왜냐면 좋은 컨디션에서 해도 어려웠을 앨범이 목이 안 좋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맞는 그 성대에 맞았던 주사 말고 저 가는 병원 가면은 이제 천연 스테로이드라고 이제 링거처럼 맞고 목염증 주사를 이제 링거랑 같이 맞으면 한 이틀 정도는 노래가 좀 돼요. 그래서 콘서트 때도 맞았고 이제 그 녹음할 때도 이제 맞았는데 그걸로 버티면서 하는데도 디정이 고생 많으셨어요. 기사님이랑 녹음 기사님이랑 그거를 다 기다려주시고 될 때까지 하고 하니까 이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만으로 성대 결절을 치료하신 분도 계시다고 해요. 진짜로 프로폴리스가 그만큼 좋대요. 저도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어요. 이게 향균 역할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다. 뭐 여튼 그래서 여튼 쉬는 시간을 당연히 곧 가질 거니까 여러분 진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아프면 못해요. 성격 자체가 제가 자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쉴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테이스 딱 크레이지 음방 막방 끝나고 월화는 좀 중요한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거의 2시간 3시간씩 자고 이랬는데 수목을 진짜 거의 10시간 이상씩 자가지고 와 진짜 제가 진짜 몇 개월 만에 잠을 그렇게 자는 거거든요. 진짜 몇 개월 만에 눈 뜰 때까지 잔 거였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음. 여러분 알아요. 저도 여러분 저 아프면은 기다려 주실 거라는 거 나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급한 마음 없이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충분히 쉬고 발성 치료 다시 받고 발성도 다시 정비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솔로 앨범 또 준비해야죠. 20. 전 다음도 정규로 낼 거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즐겨주시면 좋아요. 저는. 투어스 영재님이 챌린지를 해주셨구나. 꼭 볼게요. 빨리 콘서트, 오늘 콘서트 하면서도 느꼈어요. 솔로 콘서트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그때까지 역량을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크레이지 한번 추면은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와 내가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아마 또 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솔로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약간 꿈 같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겼고 제가 너무 즐겼고 하고 또 이제 드림으로 돌아와서 투어를 하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약간 꿈 같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봐봐 여러분 인썸니아 안 들어가는 거 이해되죠? 인썸니아도 디디 형이랑 제가 쓴 곡이지만 다른 곡들이 훨씬 좋았어요. 제가 원래 한 곡 하려고 했던 곡 중에 가스펠 곡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 상태를 고려 안 하고 제 역량을 고려 안 하고 좋은 곡들만 추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곡이 한 곡이 있었는데 그 너무 어려서 그냥 듀엣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뭐 결국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못 하게 됐는데 그걸 도영이 형한테 이제 들려줬어요. 이거 형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노래인데 아쉽다. 그래서 도영이 형이 알았다고 한번 들어보겠다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도영이 형한테 형 이거 형도 듀엣으로 해봐 하니까 아니 난 솔로로 할 건데 스웩. 이번 앨범 왜 런던에서 자켓 찍었냐고요? 그러니까 자켓을 런던에서 찍어야지가 아니라 런던 가네? 그럼 런던 갈 때 그냥 자켓도 런던에서 찍는 게 어때요 해찬씨? 라 그래가지고 처음엔 이제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좀 제작비에 가는 얘기인데 국내에서 촬영을 하면은 다 쓸 수 있는 제작비가 해외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비로 많이 빠지게 되니까. 근데 런던, 근데 또 런던 분위기 앨범이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 맡기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찍었는데 사실 런던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Bless me. 요즘 향수 그 탐포드의 화이트 스웨이드였나? 이름 맞나? 그거 쓰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지 그거? 랩 도전 어땠냐고요? 어, 저는 제가 랩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랩을 안 하는 사람 중에선. 근데 랩을 제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못하는 건 철저히 감춰야 된다 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왜 못하는 걸 아무리 팬분들이 다 좋아해 주신다 그래도 그렇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싶진 않은데 나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고 잘하는 걸로 칭찬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도전 피처링으로 할 뻔했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디지 형이 잘 인도해줬죠. 위험한 걸 알면서 뭐해. 그쵸. 제가 좀 못하는 게 없는 편이긴 해요. 그림 그리는 거 빼곤 다 잘해요. 네. 이게 그 음방에서 챌린지를 제가 최대한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어, 저는 안무를 진짜 빨리 외우는 편인데도 크레이지 후렴 외우는 건 조금 걸렸어요. 동작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음방에서 짧은 시간에 해내면은 분명히 제가 아니라 상대 아티스트 분들께서 너무 아쉬워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민폐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쉬운 버전을 만들기에는 제가 그걸 하고 싶진 않고 선택지가 두 개였거든요. 1절 삽이랑 마지막 삽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1절 삽이도 사실 외우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이 안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저한테 이제 막 먼저 해찬님 저랑 챌린지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없었어. 트레저의 지훈이가 이제 오히려 먼저 챌린지 하자고 해줘서 어, 첫 주 엠카에서 저한테 배우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찍은 거예요. 그 형이 잘한 거예요, 진짜로. 그냥 막사 거의 한 30분 배우고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형이 외웠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또 바로 본인 스타일로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게 참 형도 나도 참 한결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요일날 기억나는 게 첫 주 목요일에는 어, 엽떡 먹었고 뮤직뱅크 날에는 이제 화해당이라는 간장게장 맛집이 있어요. 뮤직뱅크 근처에 그거 먹었고 나 토요일에 뭐 먹었지?
아, 토요일엔 먹을 시간이 없었다. 네,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 산업 끝나고 다음까지 시간이 좀 오래 떠가지고 집 가서 자고 와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안 먹고, 일요일에는 일요일날도 똑같았어요. 뭐 딱히 먹을 시간 없어서 안 먹고, 그 다음 주 목요일에는 엠카가 산옥이었잖아요, 그죠? 산옥. 나 그날 뭐 먹었니? 산옥하고 몰라, 엠카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금요일에 뮤뱅 생방하는 날에는 아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짜장, 짬뽕, 게살볶음밥, 탕수육 이렇게. 물론 저 혼자 다 먹은 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 찜생찜사 김치찜 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먹었고, 토요일날 산옥이었잖아요. 제가 아 맞네, 그 전주 일요일에 거기 갔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유림이라는 닭볶음탕집.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거기. 예. 그거 먹었고, 어 토요일에 산업 끝나고 집 갔다 왔다. 맞다. 집 갔다 왔어. 그래서 그냥 시켜주신 음식 먹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고. 아, 엽떡 먹었네. 엽떡 러버. 러비언드 얘기해달라고요? 러비언드 뭐 어떤 거 얘기해줄까요? 러비언드는 가사를 처음에 이제 제가 쓰기도 했지만, 회사에서 뭐 어떤 원하는 방향성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위가 좀 있는 곡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막 그렇게 대놓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단어들이 그런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고, 조금 섹슈얼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고, 저도 그런 방향성으로 썼는데 그 가사가 더 좋아서 그걸로 하게 됐고, 음, 보통은 이제 순서대로 녹음을 해요. 벌스, 프리, 후렴, 2절 벌스, 프리, 후렴 하는데, 벌스 다 녹음하고 프리 다 녹음하고 후렴 따로 녹음하고, 그것도 한 3일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Girl, I've known you for a long time. When you gonna give me what I want? Come on. 아득해 모든 논란 I'm begging ooh yeah. 거기에 어려운 게 ooh yeah I'm begging ooh yeah baby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연습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죠. 그레이레인은 저는 지금도 제 버전보다 디지 형 버전도 좋아요. 디지 형이 부른 버전이 더 좋아요.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레이레는 제가 좀 더 나이 들고 부르면 더 멋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곡이에요. 근데 형은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 형의 그 감성이 저한테 제가 딱 상상했던 그레이레인의 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너무 약간 디지 형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옥상 같은데 밤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마른 오징어에 맥주 한 잔 딱 하고 그 딱 울적한 마음에 딱 부르는 그런 어른미의 그레이레인이었어요. 이리하고 디지 형한테 카톡 제일 먼저 했잖아요. 형 저 1위 했어요 유유유유. 그 형도 오 진짜?
참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과 오프 더 월 앨범과 데인저러스 앨범에 퀸시 존스라는 프로듀서가 옆에 있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랬던 것처럼 그런 프로듀서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근데 형이 그런 역할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앨범을 나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많이 보나요? 여기를 많이 보나요? 혹시 둘 다 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원래 LP도 500개 한정으로 내고 싶었어요. 너무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너무 화내시면 안 돼요. 곤란해요. 비하인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리얼 넘버 1번에서 500번 제가 다 친필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0번이고 그렇게 500번까지 해서 진짜 소장 가치 있게 만들고 싶었는데 무조건 1인 한 장으로 해서 정말 회사의 큰 반대로 인해 그냥 많이 내기로 했습니다. 화내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화내지 마요. 화내지 마요. 비하인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된 거에만 저한테 화를 내주세요. 그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이제 죄송한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컨텐츠를 좀 많이 나가고 싶진 않았어요. 외부 컨텐츠를.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하긴 해야 하니까 그래도 아는 지인이 하는 컨텐츠를 나간 거고 제가 다 하나하나 골랐어요. 퍼포 관련한 컨텐츠 하나 꼭 있어야 된다 해서 온더스팟 그리고 이제 음악 얘기하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해서 2개 해서 딱 3개 한 건데 뭐 제가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좀 굉장히 아쉬우셨을 거고 또 회사에서도 회사한테도 여러분들이 많이 화를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시간 없다는 건 핑계고 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욕심이 전 좀 많이 없나 봐요. 뭐 물론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마음이실 수 있는데 회사에서 잡은 거 제가 다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좀 앨범만 원래는 내고 싶었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다음 앨범도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해야 되지만 하기 싫은 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미안하긴 했는데 대신 그래서 자콘 컨텐츠를 많이 찍고 싶어 하긴 했어요. 그 뮤직 그거 뭐야 테이스트 캠프도 제가 하자고 해서 했던 거고 뭔가 음악 얘기에 좀 집중해서 하고 하는 컨텐츠였으면 나갔을 텐데 뭔가 어쨌든 재밌는 요소도 분명히 들어가야 하다 보면은 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악 얘기하는 컨텐츠를 내가 만들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한 거라서 많이 아쉬우셨겠지만 다 진짜 거짓말 다 제 생각이었거든요, 여러분. 리스트를 다 보내줬어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렇게만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음악 관련 컨텐츠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저 놀라긴 했는데, 진짜 음악 얘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없어가지고. 여튼 테이스트 앨범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좀 회사한테는 미안했지만 고집도 진짜 많이 부려서 막 대표님 미팅까지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단둘이. 너무 혜찬씨 너무 고집 안 부려도 좋게 할 수 있다. 우리 회사 그래도 큰 회사니까 그런 게 넓으니까 고집 그렇게 안 부려도 된다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집 좀 덜 부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와서 고집 부렸어요 그냥. 여튼 아직도 좀 고민이 많아요. 제 솔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더 펼쳐 나가야 할까. 1집보다 좋은 앨범은 어떤 앨범일까? 좋은 음악은 또 어떤 음악일까? 고민이 너무 많아서. 근데 분명히 고민 끝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고민을 잘 이겨나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1집 내고 솔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이제 솔로를 기다려주신 팬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은 내야지. 근데 딱 한 번만 내고 솔로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두 팀을 하는 지금도 충분히 저한테는 버거워가지고. 근데 솔로 때문에 팀에 그런 피해를 끼치기엔 제가 팀을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튼 저는 이제 씻고 자러 가겠습니다. 내일 또 공연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라이브를 하려면 또 푹 자야 하기 때문에 푹 주무시고요 여러분. 첫 솔로 앨범을 기다려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빛나는 아티스트나 그런 앨범보다는 묵묵히 음악하는 그런 솔로 아티스트가 돼볼게요 여러분. 뭔가 지금의 그런 음악 씬에서는 흔하지 않은 그런 앨범이 계속 나올 수 있게 저도 고민 많이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고 꿈꾸지 말고 내일 또 힘내고 화이팅. 안녕. 동시에 꺼야 돼. 동시에. 투. 바이바이.